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무술년,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위대한 국민의 한 해였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환기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2017년은 국민이 탄생시킨 다당제의 효과를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양극단은 대결에 탐리겠지만 다당제가 있었기에,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국회 공전 없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이끌어냈고,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특위의 합의 처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당이 더 큰 희망의 구심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양극단의 대결을 넘어 민생과 변화를 이끌고 안보 위기를 넘어 평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희망의 구심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속으로 2018을 외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희망의 더 큰 구심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비쳤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이 일비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핵 단추 운운하며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고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정세 전환의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의 강화입니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메신저로서 권위를 가지고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고, 그래야 통남 복리의 이간책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야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 요청합니다. 더 긴밀한 한미공조, 더 정교한 전략, 더 강력한 외교력으로 임하십시오. 또한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의제와 전제 조건 등에서 역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안보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고객의 허락도 없이 소비자 소유의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리는 짓을 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몇만 원의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 것인데도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새로운 기계를 산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소송이 예상될 정도로 소비자의 분노가 큽니다. 그러나 애플로서는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기업 경쟁력도 낮습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에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 야바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 의미 없는 야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새해 이벤트라도 되는 양 통합신당에 대해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이 두 당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 그런 반응이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야합이라고 하면서도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걸 보니 지지율이 3위로 쪼그라드는 것이 두렵기는 한 모양입니다. 두 당의 신경질이 우리에게는 새해 덕담처럼 들립니다. 통합신당을 왜 해야 되는가? 적대적 공생관계인 두 당의 신경질적인 반응만큼 좋은 해답은 없습니다. 두 당이 모두 통합신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당이 우리 당의 갈 길을 훤히 비춰주고 있는 이상 통합의 길을 더 힘차게 가야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통합이 모두의 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밖으로는 통합을 말하고 안으로는 분열을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명령을 함께 수행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측 의원들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선제 공격이 있을 거다. 또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또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미국 워딩이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또 평창올림픽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것은 아마도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없는 위장평화 공세를 당했습니까?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응하는 방식하고 아침에 지금 트럼프 또 매티스 국방장관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말을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로켓맨이 한국과 대화를 하자는 뜻을 이야기하면서 지켜보자는 간단한 워딩을 했습니다. 또 매티스는 핵무기 포기 없이는 대화는 없다. 다만 남북이 현재 대화에 대해서는 남북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다. 대단히 애매하지요. 또 헤일리 유엔의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헤일리 대사 말씀을 빌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만약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루 만에 9일날 최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핵 단추가 책상 위에 있다며 위협하는 소위 군에서 말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하고
미국과의 전쟁 연습을 그만두라며 노골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통미봉남전술에서 이번에는 통남복미전술로 국내 여론의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계산된 의도도 깔려있지 않은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된 대북 제의를 철저히 무시하다가 핵무력 완성, 핵무력 완결이라는 선언 후 대화를 제의한 것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노림수에 잘못 대응하다가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과는 달리 북핵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막거나 남북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 과연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 삼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 전에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핵전쟁의 위협에 전 세계가 방어태세를 갖추는 마당에 국가안보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을 전쟁과 재난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지진과 화재, 크레인 사고 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북핵 위협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문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우려를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신중하고 섬세하게 멀리 내다보며 그 저희가 무엇인지 파악 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위장평화공세로 남북 관계 개선이 마치 코앞에 다가온 양 덥석 받아서 불과 하루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9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대응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빠른 결정을 해야 하지만 섣부른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엇박자를 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의 제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 총장으로서 오랜만에 통합 논의와 관련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국민의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는 임기 동안 잠시 권력을 위임해준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득권이 무엇인지 당무를 위임해준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대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당원들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따라야 하고 당원들이 원하면 가야 합니다. 당원들이 결정한 것을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숱하게 국민들께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시작하고 완성됩니다.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던 중진 의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전당원 투표를 매도하고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참여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전당대회 역시 모든 대표 당원들의 참여 속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당은 당규에 따라서 진행될 전당대회까지 불참하거나 무산,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십시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 과정에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 통합 문제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더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끝까지 노력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른정당이 대선 과정에서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그 빚더미를 왜 인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진 빚 없고 또 적어도 재정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께서 이 부분을 해명을 했고 공식적으로 성명서까지 냈기 때문에 그 성명서를 읽어보시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당분들께 바른당분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SNS에서 문제된 분을 고발하겠다고 하니 그분이 삭제하고 바른정당에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